안녕하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 원장입니다. 요즘 난소낭종이 재발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왜 수술 후에 난소낭종이 다시 재발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난소낭종으로 수술을 하신 이유를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여쭤보면 아쉽게도 처음에는 한방치료를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낭종이 특별한 자학 증상은 없었는데 초음파로 검진한 결과 낭종의 크기가 크게 나와서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보통 하시네요. 난소 낭종의 크기가 커지면 난소 염전으로 인해서 난포 파열이 우려가 돼서 수술을 권유받게 됩니다. 난소 낭종의 수술은 난소 낭종만 제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소를 함께 제거하기도 해서 생각보다는 큰 수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기도 막상 말씀을 들어보면 추적 관찰의 경계가 되는 8cm 전후여서 역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크기를 줄여가는 한방치료를 받았으면 관리를 하면서 응급상황의 확률도 굉장히 낮아졌을 텐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하게 되는데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지나고 검사를 통해서 난소낭종의 재발을 확인하게 되고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난소낭종은 왜 재발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난소낭종을 발병하게 만든 체질적 원인이 치료되지 못했고, 두 번째로 난소낭종을 만든 잘못된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체질적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소낭종은 한의학적으로 산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증은 한기가 아랫배에 침범하면서 생식기에 생기는 질환으로서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한기를 받아도 체질에 따라서 손상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은 한기에 약한 체질로 평소에도 한기에 잘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질 진단은 진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손발이 평소에 찬 체질이라면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사가 몸에 침입하게 되면 기와 혈의 흐름이 수축되면서 경락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와 손발에 흐르는 경락에 기와 혈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배가 차지면서 수족이 냉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수족이 냉하다는 것은 복부가 냉해지면서 자궁과 난소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난소낭종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손발이 차다면 정확한 체질 치료를 통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난소낭종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의 교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체질적으로 하복부가 쉽게 차워진다고 해서 모두 난소낭종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체질적인 요인 외에도 배를 차게 만드는 생활습관이 난소낭종의 발병이나 재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난소낭종이 발병하는 원인이 되었던 생활습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결과 또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소낭종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알아볼까요? 먼저 음식에서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 찬 음식 등으로 인해서 자궁과 난소의 운동성이 떨어지면 난소낭종이 생기기 쉬운 복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 얇은 하의, 짧은 양말, 배꼽이 드러나는 상의 등 한기가 하체를 통해서 혹은 직접 복부로 들어가게 되면 배가 차워지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증의 금기사항으로 겨울철에 멀리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겨울철에 장시간 야외 활동 역시 하복부를 차게 해서 난소낭종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소낭종이 왜 재발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재발하는 것은 모든 여성 질환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수술하고 난소낭종이 사라졌다고 안심할 수도 없지만 또 재발했다고 낙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원인을 없애는 근본 치료와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난소낭종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여성분이라면 한방치료를 통해서 난소낭종을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